지적 정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지적 정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했던 것들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토지 이동 정리.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소유자 정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주로 여기서 출제합니다. 토지 이동 정리와 소유자 정리 두 가지가 있는데요. 토지 이동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는 결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 토지 이동, 다섯 번 했네.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는 결의를 지적소관청이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지만 어느 시점에 정리가 됐는지 그 시점을 분명하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이 결의를 한 다음에 서류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를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는 먼저 정리한다는 결의를 한 다음에 결의를 서류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지만 어느 시점에 지적공부가 정리가 되는지 시점을 분명하게 밝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는 두 번째, 토지대장 따로, 임야대장 따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 따로따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토지대장 정리할 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 임야대장 정리할 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 경계점, 좌표, 등록부 정리할 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 따로따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토지이동 정리를 할 때는 토지이동 정리는 보통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지만 토지이동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죠. 맞아요.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을 결정할 테고, 토지이동이 결정이 되면 지적공부를 정리하겠죠. 그러면 이 토지이동 정리는 결국은 소유자 신청을 통해서 토지이동 정리가 되는 거네요. 맞아요. 따라서 이 토지이동 정리할 때는 토지이동 신청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이 토지이동 신청서가 첨부가 되지만 그 원인을 분명하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토지이동 신청을 통해서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을 결정하고, 토지이동이 결정이 되면 지적공부가 정리가 되는 것이어서 토지이동 정리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토지이동 신청서가 첨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의 경우에는 환지를 수반할 때 도시개발 사업 완료 신고가 토지이동 신청을 가름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기억나셔요?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될 때 환지를 수반할 때는 이 사업 시행자는 환지 절차를 진행해야 되니까 정신이 없어서 도시개발 사업 완료 신고가 토지이동 신청을 가름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토지이동 신청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대신 뭐가 있죠? 도시개발 사업 완료 신고서가 있죠. 그럴 때는 도시개발 사업 완료 신고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토지이동 신청서는 없으니까.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환지를 수반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 완료 신고서가 토지이동 신청서를 가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정리. 이것도 시점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결의를 해야 될까요? 소유자 변경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는 결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소유자 정리 결의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시점을 분명하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결의를 한 다음에 서류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작성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이 소유자 정리는 기준이 뭐죠? 기준이 등기부죠. 맞아요. 따라서 이 소유자 정리는 등기 관련 자료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등기 관련 자료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기준이 등기부니까, 소유자 부분은 기준이 등기부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는 등기부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소유자 부분을 직접 조사해서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다고 했죠. 법원의 확정 판결서, 준검사 확인증, 협의서, 기타. 기억나셔요? 그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신규 등록 신청할 때 첨부가 되니까 그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를 지적소관청은 직접 조사해서 등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등기부가 기준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등기부는 아예 없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는 지적공부입니다. 지적공부가 토지의 표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표시가 등록되어 있고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겠죠. 그런데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요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 누군가 소유자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게 소유자 정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토지는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아요.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도 아직 없다는 겁니다. 등기부도 없고 지적공부는 있지만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토지는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무주의 부동산은 오리민법에 의해서 누구 재산으로 봅니까? 국유재산으로 봐요. 그러면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도 없다면 이 토지는 국유재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국유재산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국유재산의 총괄청, 국유재산의 총괄청. 총괄청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얘기합니다. 국유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기관. 얘가 총괄청인데 보통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괄청이에요. 또는 특수한 지역에 있다고 한다면 관리청이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수한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 국유재산의 총괄청이나 관리청이 지적소관청에게 국으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국으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지적소관청은 여기다가 국으로 등록을 해야 될까요? 등록할 수 있을 뿐일까요?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제만 등록을 해야 되냐면 소유자가 없을 때만 국으로 등록하는 겁니다. 이때 여기 빈칸으로 되어 있지만 소유자가 존재할 수도 있죠. 그 소유자가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서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서 또는 납세증명서, 이러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소유자가 있다고 한다면 국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소유자가 없는 경우만 국으로 등록해야 되니까 이때 등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여기에 빈칸으로 돼 있고 소유자가 없을 때만 국으로 등록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불부합지. 이거 기억나셔요? 불부합 통지. 불부합 통지. 이 불부합 통지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인 장부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죠? 지적공부. 또 하나는 뭐죠? 등기부. 이렇게 두 개의 공적인 장부가 있을 겁니다. 이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가 등록되어 있고 부수적으로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등록되어 있죠. 그리고 등기부에는 표제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내용이 등기가 되어 있고 갑부에는 소유자에 관한 내용이 등기가 되어 있죠. 소유자에 관한 내용이 등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두 개의 공적인 장부는 동일한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표시도 등록된 내용은 일치해야 되겠죠. 그리고 소유자 부분도 등록된 내용은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적공부는 누가 작성하고 관리하느냐면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이 지적소관청은 행정부 소속의 국가기관이에요. 이 지적소관청은 행정부 소속의 국가기관이고 등기 기록은 누가 작성하고 관리하느냐면 등기소에서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이 등기소는 사법부 소속의 국가기관입니다. 이렇게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토지의 표시가 가끔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소유자 부분이 가끔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이 일치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거죠. 동일한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이 두 개의 내용은 일치시켜야 되는데 토지의 표시는 기준이 뭐가 된다고 했죠? 이 부분은 일치시키는 방법은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준다고 했습니까? 지적 공부를 기준으로 해서 등기부를 바꿔줘야 되죠. 이를 토지의 표시에 변경 등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의 표시를 변경 등기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준다고 했습니까?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지적 공부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를 소유자를 정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유자를 정리한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돼요 안 돼요? 되셨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소유자가 주소지가 서울에서 경기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사를 해서. 그러면 이 A는 뭘 해야 될까요? 소유권에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하겠죠. 맞습니까? 소유권에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사를 했으니까. 그러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한 다음에 이 등기서는 이 지적소관청에게 니네도 바꿔주라고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를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가 완료가 됐으니까 고치라고 통지해 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통지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이 소유자의 주소지를 서울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기도로 고쳐야 됩니다. 통지를 받았으면 기준이 등기부이니까.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런데 여기에 지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목은 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의 표시는 전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토지의 표시는 배라고 된다면 이건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토지와 이 토지가 다른 토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아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토지의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럼 다른 토지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른 토지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따라서 정리를 못하고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토지의 표시 부분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라고 통지를 해줍니다. 이를 불부합 통지라고 불러요. 토지의 표시 부분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라고 통지해 주는데 이를 불부합 통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불부합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누굽니까? A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이것을 기준으로 이것을 바꾸는 등기, 즉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까지 기다려 봅니다.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게 돼요. 얼만큼 기다리냐면 한 달을 기다립니다. 한 달을 기다려요. 근데 1월 이내에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않게 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바꿔버립니다. 즉, 이 부분을 뭐로 바꾼다고요? 전으로. 이렇게 직권으로 변경 등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직권으로 변경 등기 했으니까 이제 토지의 표시가 일치가 됐죠. 토지의 표시가 일치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통지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는 토지의 표시가 일치가 됐으니까 소유자 부분을 정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나오는 개념이 불부합 통지.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직권에 의한 변경 등기. 이건 등기법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되셨을까요? 이때 이 토지의 표시는 일치돼야 되죠. 그래서 일치되는지 여부를 끊임없이 조사하고 확인을 합니다. 누가? 지적소관청. 이때 토지의 표시가 일치된지 여부를 끊임없이 조사하고 확인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이때 조사하고 확인할 때 드는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무료입니다. 토지의 표시가 아니라 소유자. 소유자가 일치된지 여부를 끊임없이 조사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기준으로.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이때 드는 비용은 무료입니다. 조사하고 확인할 때 등기기록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 신청하겠죠. 맞아요. 그때 수수료는 낸다 안 낸다? 안 냅니다. 그런데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일치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직권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맞아요. 직권으로 정리하면 될 겁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정리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됐고 이게 잘못될 수도 있죠. 이때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정정 신청을 하도록 요청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유자 부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책을 보죠. 책을. 거기 지적정리 내용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게 소유자 정리입니다. 소유자 정리. 거기 기억을 보시면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필증,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 정보 자료에 따라 소유자를 정리한다. 왜요? 소유자는 기준이 뭐가 되는 겁니까? 등기부. 따라서 등기 관련 자료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등기 관련 자료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등기소에서 소유자에 관한 변경사항 등의 등기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해야 된다. 맞죠? 왜? 소유자를 고치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기억에 따라 소유자 부분을 정리할 수 있다 없다.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토지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경우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와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등기관서에 통지하게 되는데 이를 뭐라 부르죠? 불법통지라고 부릅니다. 불법통지. 그 다음에 거기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기억,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관할등기관서에 등기부를 열람하여 조사하고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소유자 부분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니은을 보시면 불일치 사항을 발견할 때는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따라 소유자 부분을 직권으로 정리해도 되고 등기부를 기준으로 지적공부의 소유자를 직권으로 정리해도 되고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뭐 할 수도 있다?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조사해서 등록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적정리 절차가 있는데 토지이동 정리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첨부하는 것이 작성하는 것이고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고 했죠. 맞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지적정리 등의 통지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통지사유 여기 지웠네. 원칙은 신청을 통해서 토지이동이 결정이 되죠. 맞아요. 신청은 세 가지가 있죠. 소유자 신청, 그 다음에 대위 신청, 그 다음에 특례 규정. 그리고 신청이 없을 때는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소유자 신청을 통해서 토지이동이 결정이 됐고 토지이동 결정을 통해서 토지이동 정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토지이동 정리가 됐다는 것을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소유자 신청을 통해서 토지이동 정리가 이루어질 때는 정리한 다음에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유자 신청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토지이동 정리가 이루어질 때는 소유자 모를 테니까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통지 사유는 기억부터 지읒까지 9가지가 있는데 이 9가지의 공통점은 뭐죠? 소유자 신청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토지이동 정리가 이루어졌을 때 이때는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여기 기억부터 지읒까지 공통된 점은 소유자 신청이 아닌 겁니다. 소유자 신청이 아닌 경우. 뭐 있죠?
대위 신청, 특례 규정, 직권 이때만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는 겁니다. 통지 시기가 나와 있는데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 갔다 와야 되니까 긴 거 15일. 변경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는 등기소 갔다 올 필요가 없으니까 짧은 거 7일. 15일, 7일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기산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소 관청이 변경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변경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통지를 받을 때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이때는 통지하기 힘들죠. 따라서 이때는 공고를 통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공고. 이때 공고의 매체는 일간신문 자꾸 주간신문으로 출제해요. 일간신문이지 주간신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의 공보 자꾸 시도의 공보로 출제합니다. 나쁜 놈들이 시군구의 공보. 그 다음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꾸 미수로 출제합니다. 또는입니다. 또는이니까 세 군데 중 한 군데를 통해서 공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은 이건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등기 촉탁 여기서 보시면 이 토지의 표시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지적공부가 기준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다면 이것도 고쳐야 되겠죠. 따라서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면 지적소 관청은 등기소에 등기부 고쳐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를 뭐라 부르냐면 변경 등기를 촉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경 등기를 촉탁한다. 그럼 여기에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맞습니까? 여기에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렇죠. 그럼 여기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달라졌다면 변경등기 촉탁하겠죠. 그럼 경계와 좌표가 달라졌을 때는 변경등기 촉탁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경계와 좌표가 달라져서 면적에 영향을 미치면 면적이 달라지니까 변경등기 촉탁할 겁니다. 그런데 경계와 좌표가 달라진다고 해서 면적이 항상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면적이 바뀌지 않았다면 변경등기 촉탁하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변경등기 촉탁 사유가 나와 있는데 유념하셔야 될 게 거기 동글뱅이 5번입니다. 동글뱅이 5번. 동글뱅이 5번을 보시면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한 경우 직권 정정은 변경등기 촉탁하지만 신청에 의한 정정은 변경등기 촉탁하지 않습니다. 이거 좀 유념하셔야 되고요. 넘기겠습니다. 다 보셨는데 왼쪽을 보시죠. 등록사항 정정까지 마저 보죠. 등록사항 정정. 이 등록사항,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오류가 발생했다면 고쳐야 되겠죠. 이를 등록사항 정정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등록사항 정정은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 지적소관청은 정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직권에 의한 정정은 첫 번째,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명백한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신청이 없을지라도 직권으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때도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 정정이 가능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9가지입니다. 9가지. 그래서 거기 직권 정정 사유가 출제가 되는데 넘겨보시죠. 직권에 의한 정정 사유가 거기 9가지 나와 있죠. 네, 요 9가지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 9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때에 한해서 내 직권으로 정정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정정 사유에는 없지만 추가되는 직권 정정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등록 전환이 이루어질 때 임야대정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임야대정에 등록된 경계나 임야대정에 등록된 면적이나 임야대에 등록된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얼핏 나셔요? 그것까지 합해서 총 10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0가지.
문제풀이할 때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청에 의한 정정이 있는데 신청에 의해서 정정할 때 인접토지의 경계와 면적이 변경이 된다면 인접토지 소유자 가만히 안 있겠죠. 따라서 신청에 의해서 정정할 때 인접토지 경계와 면적이 변경이 될 때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또는 승낙을 해주지 아니할 때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지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두 번째, 소유자의 신청을 통해서 정정할 때 인접토지 경계와 면적이 변경이 된다면 면적과 경계가 바뀔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측량. 이때 하는 측량을 뭐라고 그러죠? 등록상 정정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등록상 정정 측량을 해서 그 성과도가 첨부가 돼야지만 소유자는 정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에서 거기 동글뱅이 1번을 보시면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올 때는 인접토지 경계와 면적이 변경이 될 때는 인접토지 소유자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승낙서. 승낙을 해주지 아니할 때는 재판을 걸어서 법원의 확정 판결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또한 면적이나 경계가 바뀔 때는 측량을 해야 되겠죠. 이때 하는 측량이 뭐라고요? 등록상 정정 측량.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가 첨부돼야지만 정정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유자에 관한 부분도 정정이 가능한데요.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첫 번째 등기부가 있다고 한다면 신청, 직권 다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등기 관련 자료 가지고 정정을 하게 될 겁니다. 다시요. 소유자 부분은 등기부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신청에 의한 전정도 가능하고 직권에 의한 정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소유자 정정은 등기 관련 자료 가지고 정정을 합니다. 다 했던 거예요. 등기부가 없을 때는 신청에 의한 정정은 가능하지만 직권에 의한 정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에 의한 정정도 일정한 제한을 받는데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가 첨부가 돼야지만 소유자 정정을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책에는 안 나왔지만 거기 기억을 보시면 정정사항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일 때는 등기 관련 자료에 의해서 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는 신청, 직권 둘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등기부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데 니은을 보시면 미등기 토지라는 부분이 있죠. 이때는 신청만 가능하고 직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등기부라는 명백한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때 신청도 제한을 받는데 이름, 주소, 주민번호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가 첨부돼야지만 직권 정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딱 보고요. 네, 다 보셨습니다. 이제 모자른 거는 문제풀이 할 때 추가를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